각자마다 슬픈 사연을 가진 죽음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무연고 시신들이 매장돼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설묘지입니다. 길 바로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을 한길 예. 바로 옆에 보면은 그 돌멩이로 해가지고 무용고에서 몇 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네, 좋은 겁니다. 아, 여기네. 지나쳤을 뿐 알아보지 못한 죽음. 한번 보이네. 흙길가 그곳에 봉분 하나 없이 누운 죽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오랜 비밀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에 자리한 청천공단. 덕성 63의 오랜 비밀을 발견한 이는 이곳 공단에서 건물 보수 공사를 주로 해온 남자였습니다. 동료와 함께 공단 내에 있는 한 건물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면서 그 옆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없애려 했지만 웬일인지 잘 부서지지가 않았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조금 벌어진 틈새로 지렛대를 집어넣어 윗부분을 뜯어낸 순간 내 팔 바로 앞으로 딱 따라라라 또또또또 해갖고서 굴러 내려갖고 오더라고. 아이씨 어떤 놈들이 그 개고기 쳐먹고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놨구나. 난 그러고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가 이거 진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를 여기를 이렇게 쳐다가 보니까 이쪽에는 막 뼈가 이만하고. 그것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보수 공사 도중 인골이 발견된 장소는 청천공단 내 자리한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입니다. 지난 1990년 건축된 이 건물의 측면에 재래식 화장실과 비상 계단이 있는데 인골은 계단 아래 매장돼 있었습니다. 철거된 두 칸짜리 재래식 옆 계단 아래 있었다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너비 130cm에 폭 90cm 그리고 높이 40cm의 규모였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이는 대체 누굴까? 20대 전후 여성으로 확인됐고요. 그 신장이 162에서 170cm 가량 정도 되는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변사자에 대한 어떤 특징점이라 할 거면 그 오른쪽 아래 첫 번째 어금니가 생전에 탈골된 상태라는 국가수 부검의 어떤 소견이 있었습니다. 백골 상태로 발견된 변사자는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이는 20대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여성 신체에서 확인된 특징은 생전 오른쪽 아래 첫 번째 어금니가 빠졌다는 점입니다. 키가 162에서 170cm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몽골계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밝은 갈색의 긴 머리는 염색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 시기는 추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시멘트로 매장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단하게 굳은 콘크리트가 외부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벌레를 차단해서인 걸로 보입니다. 시기조차 알 수 없는 죽음. 사람들이 되짚어봐야 할 기억은 생각보다 먼 과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멘트 블록 안에서 발견된 것이 그 변사자에 대한 유골 이외에 다른 유류품이라든가 신분증, 뭐 기타 어떤 다른 실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었고요. 아무런 소지품도 없이 알몸 상태로 매장됐다는 덕성 63. 그런데 그녀와 함께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찢겨진 시멘트 포대자루 일부와 콘크리트 안 내부에서 이렇게 붙어서 나온 거예요. 도시락 라면 스프 봉지, 컵라면 이런 데. 하나로 담배값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견 위치가 좀 특이합니다. 여기서 담배 값 케이스가 이 부분에서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해 틀을 만든 뒤 시멘트로 시신을 매장한 범인. 어쩌면 범인의 것일지도 모를 이 물건들에서는 아쉽게도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소라든가 그 시멘트로 타설해서 사체를 유기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어떤 관계자들과 아니면 연고감이나 지리감이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어떤 소행으로 판단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들은 해당 건물을 소유하거나 이곳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지난 1990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관련된 이들만 300명이 넘습니다. 백골이 매장돼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은 만드는 데 꽤나 많은 재료와 시간이 걸렸을 걸로 보입니다. 그 변화를 눈치챈 이는 정말 없었던 걸까? 경찰은 문제의 구조물이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진 자료도 추적을 했지만 옆 건물의 지대가 높은 탓에 실패했습니다. 실제 2016년 1월 촬영된 로드뷰를 보면은 함께 철거됐던 재래식 화장실의 위쪽 부분만 일부 확인이 될 뿐입니다. 당시 건물을 구입한 이에 앞서 이 건물을 소유했던 이와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한 업주는 몇 명일까?
해당 주소에는 과거 양계장이 있었습니다. 이후 건물이 건축돼 백골이 발견되기 이전까지 전부 3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의 첫 번째 주인은 박스 공장 사장입니다. 건물을 지은 건 물론 그곳에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생활을 한 첫 번째 건물주. 그런 문제의 구조물을 기억할까? 기억이 안 나. 뭐 계단 밑에 뭐 삼각형 거 밑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 뭐 거기다 뭐 벽돌 쌌는지 안 쌌는지 그런 기억도 난 안 나더라고. 그런 기억은 나는 거기를 사용을 안 한 사람이니까. 네, 왜냐면 우리는 저 3층에 화장실이 있고 아 네네. 그거는 이제 지하실 사람이 아마 사용한 것 같아요. 1층 사람이. 네. 첫 번째 건물주가 건물을 소유한 시기 해당 건물에는 총 7개의 업체가 들고 났습니다. 이땐 건물주가 함께 입주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건물주는 2000년 건물을 매매해 3년간 소유했습니다. 그 사는 사람은 임대했는데 뭐 임대업자인데 뭐 알 수가 없어요. 세놓고 자기는 서울에 그때 서울에 있는 걸로 알았어. 그 사람은 여기 나타날 리가 없지. 세 번째 건물주는 2명인데 이들은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년간은 임대인만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의 증거물 수집이 모두 끝난 뒤 우리는 현장에 남은 콘크리트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 안에 그에 대한 어떤 힌트가 담겨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부어졌다는 거는 얘 자체는 부칙에서 뭐 전문가들이 접착제라고 판단한 그것은 시신에 닿았던 콘크리트와 원래 건물의 콘크리트 사이에 명확하게 그어진 검은 선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 잘 안 붙죠. 완전히 분리돼서 이게 이렇게 쉽게 떨어지죠. 이 콘크리트 친 다음에 뭐 1, 2년 있다 위에 다시 콘크리트 치면 이거 사이가 잘 이렇게 떨어져 어느 정도 그래도 건축이나 건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가 오랜 비밀을 건물에 숨긴 그 시점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걸까? 콘크리트는 원래는 강알칼리도예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반응을 하게 되면 그 pH가 10 이하로 떨어지고 그거를 이제 중성화라고 그래요. 타설된 직후부터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습기로 인해 알칼리성에서 중성 쪽으로 변한다는 콘크리트. 시신에 닿았던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라 보라색으로 반응한 반면 원래 건물의 콘크리트는 변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중성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먼저 콘크리트를 쳤고 그래서 이만큼 중성화가 진행된 후에 이 콘크리트를 쳤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중성화가 진행이 되려면 한 10년 정도는 경과가 된 다음에 이 콘크리트 쳤다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 건축 후 적어도 10년 동안은 문제의 콘크리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경찰에서도 콘크리트 중성화 정도를 측정해 시신이 매장된 시기를 추정했는데 그 결과 2004년부터 2008년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발견된 라면 스프 봉지가 시중에 유통된 기간과 담뱃갑 디자인이 사용된 시기를 종합해 보면 1990년 지어진 해당 건물의 시신이 매장된 시기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사용했던 칼집 생산 공장, 가해자는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이곳 직원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래도 시신이 매장된 시기, 해당 건물의 2층과 기숙사를 사용했던 칼집 생산 공장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때 당시 기숙사를 사용했던 근로자 중에서 전사자와 관련된 실종 유무 상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건물에 뭐 임대를 해서 들어와 있거나 이 건물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원래 있던 건물에 구조물을 새로 지어서 변형하는 것을 매장 방법으로 택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주인에게 발각될 경우 철거될 수 있고 그 경우 범행이 드러나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런 무리한 선택을 할 리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매장에 제법 많은 준비물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이 가장 눈길을 끄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나온 콘크리트를 본 판매상은 범인이 쓴 시멘트 제품을 짚어냅니다. 이게 4m잖아요. 입자가 없잖아요. 시멘트와 모래를 각각 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배합 때 출시되는 모르타르를 구입한 걸로 보이는 범인. 그렇다면 매장하기 위해 모르타르가 얼마나 필요했을까? 발견 당시 구조물의 실제 크기와 똑같이 재현해 가늠해 볼 생각입니다.
변사자의 부피를 제외하고 남은 공간을 메우는데 40kg짜리 시멘트 7포대가 필요합니다. 총 280kg으로 쌀 3가마니가 넘는 양입니다. 여기에 물도 필요한데 그 양이 1.5리터 페트병으로 42개가량입니다. 시신이 매장된 시기로 추정되는 그때 건물의 주인은 2명으로 이사장과 서사장입니다. 이들은 2003년 건물을 구입한 뒤 1층에서 각자의 단자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먼저 이사장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예, 이 사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저희가 이 사장님이랑 한번 좀 뭐 대화를 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 조사에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사장은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한 걸까? 저희들은 기억을 하는데 저게 있다는 걸 저쪽에 그 유골이 들어갔던 톡이 서사장님이랑 그쪽은 또 기억 전혀 없었대요. 그게 백골 나온 게. 그런데 이 사장은 있었다고 했고 저쪽에. 백골이 매장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기억했다는 이사장. 반면 건물의 공동 소유자였던 친구 서사장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직 만나지 않은 나머지 소유자 서사장. 사장님들, 저희가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발견된 백골에 대해서 좀 취재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하러 취재해요? 그분에 대해서 아직 신원도 안 나왔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조사 끝났는데. 지난해 발견된 백골에 대해 얘기를 꺼내자 일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힘들어도 다 해드렸어요. 대단하게 지금 저는 저한테 너무 돌아오는 스트레스 걸 아세요? 받아가지고 뭔지 아니요. 저를 완전히 사람 사주해서 뭐 했다면서 그런 질문이냐고요. 우리가 하지 않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화를 냅니다. 남편 서씨가 나서 달래봐도 아내의 흥분은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 위치에 그렇게 콘크리트 타설된 게 구조물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꾸 그런 거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일만 하고. 문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서사장. 뭐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 유골이 발견된 것 그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왔으니까 나온 거지. 뭐 내가 뭐 부정하고 부정 뭐 했어요. 그거 얘기했어요. 지금 당하받고 당했다니까요. 그만하시라고요. 저는 정말 당하받고 당했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그런데 덕성 63이 매장된 모습은 단 한 차례 지난 2013년 11월 24일 촬영됐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이는 한 청소업체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추웠었어요. 찬바람이 좀 이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네도 보면 이렇게 허스름해요. 사장님은 그 구조물을 보셨던 기억이 나세요? 그렇죠. 이제 그 계단 밑에 스레트하고 그 부르고 깨진 거. 사진 사장님 직접 찍으신 거예요? 아니요. 사장님 찍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요. 제가 보냈대요? 경찰은 이 사진을 서 사장의 휴대전화에서 찾았습니다. 그 위치에 그렇게 콘크리트 타설된 게 구조물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서 사장은 이 사진을 청소업체 대표가 보내준 거라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장부를 확인하는 청소업체 대표. 일요일 날인데 11월 24일이죠? 하지만 사진이 찍힌 날짜에 업체는 다른 곳을 작업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며 다시 장부를 살피던 중. 여기 있다. 여기 있다. 12월 18일이네. 네. 이거 맞죠? 네, 맞아요. 성천동은 요때 네, 기억 없어요. 청소를 한 날짜는 2013년 11월 24일이 아니라 20여일 뒤 12월 18일. 서 사장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건 대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 이게 왜 선생님 핸드폰에 있어요? 이거 뭐야 그 청소하는 사람이 충분히 보냈어요. 왜 나한테 있다고 그 사람한테 봐요. 안 보냈대요. 청소업체 대표를 직접 만났다는 얘기에 당황한 듯 보입니다.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리는 서 사장. 부평 청천공단 내 공장 건물을 매장지로 선택하고 시멘트를 이용해 매장한 범인.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멘트는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범인만을 도운 듯 보입니다.